네, 안녕하세요. 오토플레이입니다. 저는 지금 현대 아반떼 N을 시승하고 있습니다. 그 현대 아반떼 N 중에서도 조금 더 특이한 수동 모델을 타고 있는데요. 저도 진짜 오랜만에 이 수동 변속기 모델을 타고 있는 거라서 약간은 긴장도 되고 설레기도 하고 재밌으면서도 좀 무섭기도 합니다. 정체 구간에서 아무래도 이 수동 변속기를 몰고 다니는 게 사실 그렇게 익숙한 일은 아니다 보니까 저 역시 좀 부담이 되긴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즐겁게 이 차를 또 즐겼는지 직접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반떼 N, 현대자동차가 내놓은 고성능 라인업 N 디비전에서 가장 최신의 차량이기도 하고 최고의 기술력으로 만들어낸 모델이기도 합니다. 가장 늦게 나온 차가 그만큼 제일 많은 연구를 거쳐서 제일 좋은 작품으로 등장을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들의 기대도 안고 있고 실제로도 그 능력치를 대단하게 입증해내고 있으며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굉장히 핫한 차죠. 차 좀 좋아한다 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관심을 갖게 되고 또 타보고 싶어지는 그런 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외관 디자인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이 전면부 이미지를 보시면 기존의 아반떼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릴 디자인에서 이 블랙톤으로 마감을 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굉장히 멋스럽게 다가옵니다. 조스가 입을 커다랗게 벌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면서 상당히 공격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뿐만 아니라 이 프론트 범퍼에는 공기 역학적인 성능을 고려한 여러가지 에어로다이나믹 요소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이 때문에 실제로도 뭐 다운포스를 만든다던가 좀 더 원활한 공기 흐름을 만든다던가 하는 다양한 퍼포먼스를 확인할 수가 있죠. 또한 측면부를 보시면 이 전용 19인치 N 전용 휠이 들어가 있는데 이 휠 안에 대구경 브레이크가 붉은색 캘리퍼로 반짝이고 있습니다. 이는 뭐 옵션을 통해서 포피스톤 캘리퍼로 변경을 할 수도 있지만 제가 실제로 이 주행을 해본 바로는 이 브레이크 시스템을 갖고도 전혀 부족함을 느낄 수는 없었어요. 만약에 서킷에서 반복된 제동을 통해서 뭔가 차량에 좀 스트레스를 준다고 하면 포피스톤 모노블록 캘리퍼가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일상주행용으로는 사실상 거기까지 필요할 일은 거의 없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한 굉장히 공격적인 사이드뷰를 갖고 있었는데 이 차가 N이 되면서 그 모습이 더 두드러집니다. 또한 N 전용 컬러의 시승차를 보니까 하늘색 컬러가 이렇게도 예쁘게 어울릴 수 있구나 라는 걸 다시금 깨닫게 되었고, 또 리어 스포일러가 튀어나와 있는 모습이 사이드뷰에서 봤을 때에도 상당히 스포티한 느낌을 전해주고 있죠. 그리고 리어 디자인을 보시면 테일램프가 커다랗게 H 형태를 그리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이 또한 굉장히 스포티하고 멋스러운 느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기존의 아반떼에서도 이 부분이 상당히 멋있게 느껴졌던 요소인데 이 아반떼 N으로 넘어오니까 이 디자인이 진짜 100% 다 빛을 발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리어 스포일러의 적용도 너무 과하지도 않으면서 적절하게 이 멋스러움과 공력 성능 모두를 잡아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내로 들어와 보시면 제가 지난번 아반떼 N 시승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블랙 원톤으로 꾸며져 있긴 하지만, 그리고 소재가 고급스러운 소재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잘 짜여져 있다는 모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도어 트림 같은 경우에는 알칸타라로 마감을 함으로써 그래도 좀 더 스포티한 차라는 인상을 확실하게 전해주고 있죠. 필요한 부분에는 이 타공 가죽을 적절하게 잘 사용함으로써 실제로 실용성 또한 상당히 잘 잡아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에는 N 버튼이 좌우로 되어 있고 이 버튼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떤 효과를 갖다 주는지 운전자가 직접 정할 수가 있죠. 그리고 수동 변속기다 보니까 요 변속 노브 주변의 패널 구성이 약간 다르긴 한데요, DCT는 버튼 구성이 요렇지는 않습니다. 요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동 변속기 전용의 구성이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DCT 모델에서는 여기에 NGS 버튼이 있었죠. 요 버튼을 누르면
네, 20초간 부스트가 활성화되면서 10마력이 더 올라가는 효과를 가져다 줬었는데, 이 수동 변속기 모델에서는 NGS가 적용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이 부분은 레브 매칭 버튼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레브 매칭도 실제로 제가 켜놓고 사용을 해보니까 상당히 똑똑하게 반응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사실상 뭐 운전자가 직접 조작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레브 매칭 기능을 수행해 준다고 이야기하는 게 맞겠네요. 네, 수동 변속기 모델이니까 사이드 브레이크는 뭐 이쪽에 위치하고 있는 게 당연하고요. 그리고 변속기의 느낌은 지금 새 차라서 그럴 수 있지만 일단은 굉장히 철컥철컥 잘 들어가는, 네, 그런 인상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클러치는 네, 뭐 그렇게 아주 무겁진 않아요. 하지만 이게 가볍다고도 표현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적절한 세팅 값을 갖고 있는 것 같고, 운전하기 이렇게 뭐 어려운 변속기를 갖고 있진 않지만 아무래도 이 수동 변속기가 요즘 운전자들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저 역시도 그렇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적응하는 데에는 분명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외에 편의 사양들을 보면 이 차는 지금 네, 버킷 시트 옵션이 들어가 있고요. 굉장히 몸을 잘 잡아줍니다. 진짜 내가 제대로 몸을 잡아주는 걸 경험하고 싶다고 한다면 이 옵션을 적용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이 옵션을 넣고 나면 통풍 시트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통풍 시트가 꼭 필요하다 하는 분이라면 이 옵션을 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뒷좌석에도 정말 이 뒷좌석 탑승자를 위한 편의 사양이 모두 다 골고루 놓여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어벤트도 마련되어 있고 또 열선 시트도 있고요. 정말 뭐 패밀리카로 쓰기에도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 점에서 봤을 때에도 진짜 매력이 넘치는 차라고 할 수 있고, 이제는 진짜 내가 제대로 즐기는 차를 타면서도 패밀리카로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걸 이 아반떼 N이 확실하게 증명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매력적인 부분이 많은 차죠.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들은 이 차의 매력의 반의 반도 못 미치죠. 이 차의 진짜 매력은 성능에서 나오고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트렁크 공간을 보시면 상당히 넓은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또 빨갛게 반짝이고 있는 리어 스티프 바를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걸 보고 있으면 이 차가 왜 차체 강성이 좋은지, 이 차가 왜 코너를 잘 도는지 알 수가 있게 되죠. 진짜 제대로 맘먹고 만들었구나 라는 걸 느낄 수가 있는 그런 차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과연 이 아반떼 N의 퍼포먼스 어떤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려야겠죠.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차는 수동 변속기 모델입니다. DCT 같은 경우에는 8단 DCT를 적용을 하고 있고, 이 수동 같은 경우에는 6단 수동 변속기를 적용을 하고 있어요. 최고 출력은 280마력, 최대 토크는 40kg 포스미터를 자랑하고 있고, 역시 말씀드린 것처럼 6단 수동 변속기와 매칭이 되고 있습니다. 제로백은 5초대 초반을 기록을 하고 있죠. 다만 변속기 특성상 어떻게 조작하냐에 따라서 수치는 조금씩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런치 컨트롤 기능도 있고요. 다양한 퍼포먼스 관련된 기능들을 활용을 할 수가 있죠. 일단 뭐 가속 성능 측면에서는 말씀드린 제로백 수치와 그리고 최고 출력을 통해서 아실 수 있겠지만 정말 상당한 수준입니다. 전륜구동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꽤나 높은 수준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또한 안정감과 또 코너링 등의 주행 성능까지 모두 다 갖췄다는 것이 매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 인제 서킷 시승회 때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개인적으로는 뭐 이 차의 동급 경쟁 상대가 있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진짜 잘 나가는 차고요. 흠잡을 곳이 없죠. 사실 너무나 완벽하게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별다른 흠을 지적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코너를 돌아 나갈 때 이 차가 진짜 마법 같은 핸들링을 자랑하는 비결, 바로 이 LSD 때문인데요. 전자식 LSD가 들어가면서 그 부분에서도 진짜 큰 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코너에서 노면을 진짜 잘 잡고 돌아 나가고요. 또한 제가 원하는 대로 코너를 파고드는 것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가속 또한 제가 원하는 대로 잘 이어나가 주기 때문에
사실상 이 차를 타면서 아쉬움을 느낄 겨를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서스펜션 같은 경우에는 단단한 세팅을 갖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다른 N 모델에 비해서 상당히 부드러워지고 말랑말랑해졌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인즉 일상생활에서 타기에도 무리가 없어졌다는 뜻이 되겠죠. 정말로 이 일상주행용으로 타기에도 별다른 무리가 없고 상당히 편안하게 차를 몰고 다닐 수가 있다는 게 또 하나의 매력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아무리 잘 달리고 아무리 단단한 서스를 가졌다고 한들 제가 매일매일 탈 수 없다고 한다면 그거보다 안 좋은 게 없겠죠. 그럴 텐데 이 아반떼 N 같은 경우에는 다른 N 모델들에 비해서 정말 편안한 서스펜션 세팅을 갖고 있고 매일매일 타는 게 아주 무리는 아닐 정도로 만족스러운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서스펜션 세팅도 3가지로 조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스타일에 따라서 계속 바꿔주면 돼서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만족스럽다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오히려 이 아반떼 N 같은 경우에는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면 흠잡을 게 없기 때문이죠. 제가 뭐 굳이 이걸 표현을 하지 않더라도 이 차가 어떤지 또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실 테고 저 역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진짜 월드클래스라는 표현이 전혀 아깝지가 않아요. 제대로 칼을 갈고 만들었다는 걸 이 차를 타보면 누구라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일상주행을 그냥 부드럽게 하더라도 뒤에서 터지는 팝콘들을 들을 수가 있어요. 퍽 하고 터지는 이 소리를 듣고 있으면 또 다른 즐거움을 주죠. 내연기관 자동차를 탄다는 게 이런 매력이 있구나 라는 걸 제대로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반떼 N을 구매할 때 제 퍼포먼스에 대해서는 뭐 워낙 많이들 방송에 나와 있고 알고 계실 테니까 이 수동 변속기에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정말 재밌습니다. 그건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정말 팩트고 운전하는 게 너무 즐겁고 재밌고 아 이런 게 자동차구나 라는 걸 느끼게 해주고요. 또한 기업이라던가 클러치의 감도라던가 여러가지 따져봤을 때 매력이 진짜 많습니다. 근데 이 모든 걸 차치하고 결국에는 DCT보다는 느리다 라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죠. 아무리 재밌고 즐겁고 뭐 이게 차다 라고 한들 사실 듀얼 클러치 변속기보다 사람이 하는 변속이 빠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진짜 제가 빠른 차를 제대로 타고 싶다 라고 한다면 DCT를 선택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나는 오로지 이 운전의 재미를 좀 느끼고 싶다 하는 거라면 그렇다면 이 수동 변속기를 선택하는 게 아주 좋은 선택이 되겠죠. 아무래도 저도 지금 서울 시내에서 이걸 몰고 있는데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뭐 요즘은 자동 변속기를 모는 게 일상이다 보니까 수동 운전을 하는 게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번거롭기도 하고 또 실수를 할 일이 많이 생기고 운전에 집중을 못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도 있죠. 뭐 전방 주시가 조금 미숙해진다던가 이런 부분들에서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맹목적으로 뭐 수동 변속기만을 선택하시는 것보다는 이게 나한테 진짜 맞는 건지 한 번쯤 제대로 고민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아반떼 N을 만나봤고요. 정말 너무나 매력이 많았습니다. 구매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사셔도 됩니다.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도 부탁드려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올게요. 안녕.